야야야야야 먹자. 아 오랜만이다 오랜만. 야, 자자자자자. 야 니들 뭐야 건배부터 해야지 건배. 우리 얼마 만에 만난 자리인데. 하여튼 건배는 엄청 좋아해요. 야야야 당연하지. 첫 잔은 무조건 건배잖아. 그렇지. 야 자자. 잔 다 들었지? 네. 우리 모두 위하여. 아, 이런 분위기 참 좋죠. 기쁠 때는 기쁨을 나누는 친구로, 슬플 때는 슬픔을 덜어주는 친구로, 동서고금 술만한 멋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날 때, 새로운 도전에 용기가 필요할 때, 하루 종일 일에 치여 한없이 지쳐버린 퇴근길에도 술은 언제나 환영이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어느 날인들 술과 어울리지 않는 날이 있겠습니까? 야 죽인다. 야 어쨌든 간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진짜 좋긴 좋네. 야 안주 시켜야지. 응? 뭘로 할래? 오늘은 내가 한턱 쏘다. 진짜 뭐야? 뭐야? 대박. 10원짜리까지 n분의 1 하는 네가 쏜다니 너무 좋다 야. 야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뭔데? 말해봐. 좋은 일이면 같이 축하하자. 그렇지. 같이 축하하자고. 축하해, 뭐냐고. 축하하자고. 말해봐. 일단 한 잔 더 마셔. 달콤한 쓴맛. 한두 잔에 슬슬 취기가 오르면 기분은 그냥 붕 떠오르고, 민망했던 실수도, 무거웠던 걱정도, 괘씸했던 후배, 무례했던 상사에, 심지어 텅 빈 통장 잔고마저 다 잊게 해주는 우리의 위안. 그래서 우리는 늘 술이 고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자연과 자연인을 사랑하며 술도 조금은 할 줄 아는 성우 정영석입니다.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해온 술. 지상에서 나는 가장 멋스런 음식이라는 찬사와 더불어 백약의 으뜸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만병의 근원으로 배척받기도 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광약이자 망신주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술은 때때로 우리를 또 슬프기도 합니다. 삶이 고달파 수시로 술이 고프고, 술로 인해 다시금 삶이 슬픈 대한민국. 술의 두 얼굴인지 우리의 두 얼굴인지, 자 지금부터 그 일상의 면면을 따라가 봅니다. TVN 대구교통방송 개국 2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술픈 대한민국. 혹시 혼자 외상 같은 거 없었어요? 토하고요. 신고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친구는 그냥 부침 상태로 가면 괜찮아요. 쓰러져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었고요?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어. 두 분도 토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안 되죠. 그래도 응급실간 가다가. 네. 일어나 볼까요? 팔 빼고. 팔 빼고 일어나 볼게요. 침대로 갑시다 우리. 침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만취 상태의 환자 아닌 환자가 구급차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내원을 했네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을 치료 보호하기 위한 곳,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고 하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의료원에 생겼는데요. 대구의료원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예도형 간호사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식을 잃었는지 아니면 단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의식을 잃었는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주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주치자 관련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여기 경찰관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은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역시 평화로웠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자마자 다시 반갑지 않은 그 이전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총 276명이 나왔고 월 평균 55명, 하루에 1.8명 정도 오는 꼴이에요. 일단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축제 아니면 대구에는 치맥 페스티벌 하면 그때 좀 저희한테는 성수기예요. 과거에는 진짜 완전 행여, 그 다음에 수급권자들 중에 알코올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곳에는 경찰관도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치자가 난동을 부릴 때를 대비해서인데요. 자, 제작진이 찾았던 한 여름날의 불금. 대구의료원에서 꼬박 밤을 지새며 근무했던 서부경찰서 최경원 경장과 대구의료원 예도영 간호사가 이곳 의료센터 내원 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119에 인계를 돼서 오거든요. 대부분 의식이 없는 주치자다 보니까 상태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9에 인계해서 순찰차랑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인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환자 분류소라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활력증으로 파악을 하고 당직이랑 같이 일단 멘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뇌에 문제가 있을까봐 신경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을 간단하게 해요. 일반 드렁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방도는 없거든요. 수액 맞고 술 깨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술에 깰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약들과 이제 토하는 걸 방지하는 항구토제나 이런 수액을 주는데 많이 효과가 있진 않아요. 사실은 술에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워낙 많이 먹고 정신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취가 그게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짱한 정신으로 돌아오려면 만취에 이르는 시간 그 이상이 필요할 텐데요. 그나저나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술과 가까이 지냈을까요? 우리 민족이 유난히 술을 가까이 했다는 증거는 아득한 옛일을 기록한 역사서에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인문학협동조합 남철호 이사장입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술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꽤 오래된 것이죠. 먼저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배작과 세작, 즉 모임을 가질 때 술잔을 주고 닦는다 하는 이런 예의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 행사, 곧 영고, 제천 행사인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록, 왕조실록에 보면은 술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일화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조는 애주가였거든요. 그래서 불취무기라고 할 정도로 취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먹고 좋아했습니다. 불취무기, 취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주가들의 환호가 들리는 것 같네요. 조선시대 임금들의 기록물인 왕조실록에도 이처럼 술에 대한 얘기가 그득하다고 하는데요. 말한 김에 그 시절의 재미난 일화 한번 들어볼까요? 정조와 정약용의 일화입니다. 네, 이것을 과제로 내면서도 답을 내는 이가 없을 거라 여겼거늘 놀랍소. 정약용은 반드시 큰 재상이 될 것이로다. 전하! 성균관 유생 정약용 들었사옵니다. 들라이르라. 밤낮으로 학문에 애쓰는 그대에게 내 줄 것이 있어 불렀네. 자, 옥필통 가득 따른 소주 한 사발 어서 들게나. 전하, 저는 술을 못하옵니다. 다 마셔라. 예? 저는 술을 전혀 못한다 아래었사온데. 어허, 다 마시래도 끊지 말고 한 번에 다 마셔라. 예. 아우, 오늘이 내 제삿날이로구나. 야, 정조 임금 애주가로 유명하다고 하더니 대신들에게는 술과 나는 직장 상사였네요. 그랬구나. 예, 무려 1000건에 가까운 조선왕조실록의 술자리 기록 가운데 절반 가까운 지분을 차지한 이가
바로 세조라고 합니다. 조선 최고 회식의 왕이라 할 만하다는데요. 세조 임금, 그 시절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대는 어찌 그 같은 말주를 마시고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가? 참으로 대단하도다. 전하, 과찬이시옵니다. 내 그대에게 판서 자리 하나 내어주겠네. 어느 조를 원하는가? 판서라 하셨사옵니까? 어허이, 나 크게 취하고도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 판소로 삼아 쓸만함을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노라. 가만, 이조 판서 어떤가? 그래. 그대를 이조 판소로 삼음이 가하겠노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야, 이거 판서라면은 지금의 장관 자리라고 하는데 맞죠? 어쨌든 야, 참 술에 관한 에피소드는 조선시대 구중궁궐에도 많았네요. 자, 뿐만 아니라 양반들 사이에서도 술자리 모습은 흔했습니다. 한국 발효술교육연구원 박운석 원장의 말입니다. 김홍도라든지 조선시대 화가들의 그림에도 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대쾌도라는 그림에도 보면은 양반들이 술에 취한 양반이 갓을 벗어 던지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그림으로 그래서 전해오는 그런 종류의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고유의 술이 또 있었다고 하죠. 발효 음식의 대가들이 모인 민족이다 보니까 술 빚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집안만의 고유의 술을 빚어왔거든요. 그걸 가양주라고 하는데 그 가양주를 보면은 그 집안의 병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안에 선천적으로 위가 약하다는 집안이면은 그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약재를 술에 넣어서 술을 빚습니다.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 여러 민족들마다 그네들 특유의 술이 있고 또 특유의 제조법이 있죠. 나름의 양조 기술과 음주 문화로 지금껏 맛과 멋을 이어온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술이 일상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철호 이사장의 말입니다. 유교 문화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주는 정월에 저온살균을 해서 만든 술을 얘기하는데 이런 술을 만들어서 제사나 차례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술을 먹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손님 접대 문화하고 반주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채에 손님 오시면은 거기 손님을 대접하면서 밥을 내는데 거기에 반주를 대접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 그다음에 또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요를 하면서 노동주를 마셨는데 이 노동주는 주로 탁주였습니다. 야, 술의 역할이 참으로 대단했네요. 신 혹은 조상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신성한 재물이었고 사랑채 손님과는 정을 나누는 친밀한 음식이었고 노동의 현장에서는 힘을 북돋워주는 친구이기도 했던 술. 특히 조선시대 이후에는 술이 관원상제와 연계되면서 더더욱 우리 일상과 가까워졌다는데요. 이런 친밀감은 대중문화 속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과 남종훈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기존에 워낙 많은 음주 장면이 등장을 하기도 했죠. 우리네 아버지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할 때 주로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 형태, 즉 전형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음주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광고 같은 경우는 상품 판매를 원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판매되는 술을 조금 더 미화하고 좀 더 맛있게 보이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술을 판매하는 모델로서 당대 최고인 어떤 톱스타를 기용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사실은 끊임없이 해온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한 잔 취해버리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버리네요. 아하, 아홍도야, 울들 마라. 아저씨 오빠가 있다. 오, 이 장면. 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드라마 속 아버지의 취중 애창곡. 아글씨. 아, 기억나네요, 예. 1960, 70년대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었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죠. 시청률과 인기 대단했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답답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하지만 술 한 잔 걸치고 유행가 한 대목 뽑아내는 바로 이 장면에서는 진짜 덩달아 흥이 겨웠죠. 더불어 부모 세대의 고달픈 일상과 가장의 무거운 어깨도 절로 공감이 됐고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무슨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 술이 등장하는 진한 유행가를 들을 때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같이 울고 같이 웃기도 하죠. 유행가라는 것이 시대의 모습과 대중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릇이다 보니 낭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매개로, 또 필요 이상 미화된 모습으로 술이 노래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남종원 교수의 말입니다. 술을 좀 미화하는 부분? 그런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 이제 뭐 적당히 마시면 약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많이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방송 심의 규정에 의해서 표현을 못하게 법으로 막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표현들, 뭐 남자가 술 못하면 큰일 하겠니 라든가 술도 좀 잘 마시고 그래야 통도 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술로 인해서 약이 되는 그러면 또 다른 약간의 실수는 사회에서 그냥 용인은 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술을 잘 마신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뭐 한국 사회에서는 뭐 양으로도 사실 잘 마신다는 표현이 좀 물리적으로 될 것 같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이 많다? 이런 얘기는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술자리를 빌어서 친구를 사귀면 인맥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친한데 맨정신에 또 만나면 이게 되게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술을 제가 막 먹고 싶어서 먹는 날 이런 게 한 5번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잔, 2잔 정도는 마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그냥 반주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교감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주제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술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술이 약점이 되기도 하는 우리 사회. 강권하는 술잔도 만취로 인한 실수도 쉽게 관용되는 분위기죠. 이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대한 칵테일 조주협회 이희수 협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술 문화를 살펴보면 첫째는 숭배 문화가 있죠. 술잔을 돌리는 것은 뭐 좋은 문화다라는. 둘째는 술이 취해서 하는 행동은 봐줘야 된다 하는 뭐 간대 문화. 셋째는 상대방이 술을 거절하면은 다시 권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건주 문화. 넷째는 뭐 2차, 3차까지 가는 것을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연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은 뭐 기억을 잃을 정도로 가임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폭언 문화. 그래서 뭐 후레자 삼배라든지 뭐 폭탄주, 뭐 잔돌리기, 술자리에서 공연이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함께 마시는 사람은 더불어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의 술자리 의리는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와도 관련이 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영 교수입니다. 한국이 집단주의가 세기 때문에 집단주의에서는 나가 사실은 나 혼자만은 아니거든요. 나를 생각할 때 나의 부모님과 친척들과 친한 사람들, 동료들 다 포함해서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는 동질성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마시는 것이 또 네가 마시는 것이고 네가 마시는 것이 내가 마시는 것이고 이런 정서 심리적인 게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술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 동조 현상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예스하는데 혼자 노하면 왠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튀는 것 같고 그래서 집단에서 그것을 따르는 게 차라리 편하기 때문에 동조를 하면서 술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신입이 술이 보통이 아니네. 어? 주량이 무량이네, 무량. 무량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냥 뭐 남들 마시는 만큼 그 정도입니다. 아, 겸손하기까지. 딱 내 스타일이구만. 과장님, 우리 마지막 장까지 다 비웠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죠. 가자고. 가자고. 에이, 안 되지, 안 돼. 이 신입 환영의 자리인데 3차까지는 가야지. 어? 야, 2차는 서운하잖아. 과장님 이미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과장님 그 전화 오시는 것 같던데 집에서. 아, 이러면 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다음에는 반드시 3차까지.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3차까지 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신입 시원시원하니. 야 진짜 마음에 드네. 아 맞다 오늘 과장님 차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대리 말고 과장님 저희가 택시부터 잡아드릴게요. 택시? 택시. 됐어. 물 잡아주고 자시고 내가 알아서 가. 과장님. 괜히 그 상사라고 뒤시닥거리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런 상사 아니야. 아니 그래도 지금 엄청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저 많이 취하셨는데. 취하기는 내 주량이 얼만데. 나는 혼자 알아서 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주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간다. 아우, 우리 과장님 너무 과하게 드신 것 같은데 과연 집에는 잘 도착했을까요? 술 취해서 여기서 이대로 마세요. 운전자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대구시 월요일입니다. 네, 여기 그 대구 삼덕동쪽인데요. 여기 앞에 살인분이 너무 뛰어서 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시는 거네요. 고백령 322번 동덕 하나가 설치하는 수생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고개 들어봐요. 고개 들어봐요. 여기 깨게 제가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고개 한번 들어봐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같이요. 술 많이 드셨네요. 경찰관이요. 눈 한번 떠봐요. 여기 길가에서 누워 계시니까 저희 신고 들어와서 왔거든요. 일어나봐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해가 지면 생기가 돌고 밤이 깊을수록 활기가 넘치는 대구 중심가 동성로. 아직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집에 홀로 갈 수 있다고 술 부심을 과시하던 술꾼들이 오늘도 112 혹은 119 신고로 주치자 대열에 오릅니다. 대구 동덕지구대 박성은 경장, 윤종길 경사입니다. 동덕지구대는 법정동 기준으로 삼덕동, 대봉동, 교동, 동인동 관할구역으로 중부서 전체 신고의 약 45% 정도를 동성로 클럽골목 일대에서 112 신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신고가 5, 60건 이상 동시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전날 그 술자리가 어느 정도 깊어진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신고가 가장 많고 그 12월 31일이나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이브, 명절 같은 특정한 날에 평소 주말보다도 1.5배에서 2배 이상 신고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통하거나 통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 기울이는 술잔. 은은하게 취하는 미취 정도에서 조절할 수 있다면 정말 더없이 즐거울 텐데 통제 불능 수준의 과도한 음주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은 갖가지 사고와 처벌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법화경의 경구. 괜히 수백 년을 이어왔을 리 없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술에 온전히 모든 정신을 빼앗긴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각 시내도로 위쪽으로는 죽전내거리 부근 가장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와령로 와령내거리에서 죽전내거리 방향 죽전역 계단을 승합차가 들이받는 단독사고 발생했다는 김타석 통신원 제보 19분경 전해왔는데요. 현재 구급차 여러 대 도착해 조치 중이라는 말 함께 전해. 벌써 이제 1년이 됐어요. 작년 6월에 엄마가 이제 죽전내거리 교통섬에서 대낮에 진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둘째 딸이고요. 조희진입니다. 사실은 언니가 제일 먼저 연락을 받았고 저희 다 일하는 중이라서 다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저희 엄마 친구들이 어쨌든 모임에 가다가 이제 엄마가 그 사고 장소 그 바로 앞에서 당한 거라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그 다급했는데 저희가 병원 갈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다시 돌아가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지난해 6월 16일 대구 달서구 죽전 내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60대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53분. 남들은 점심 메뉴를 고민할 시각,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고 보행자는 점심 약속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보도로 차가 올라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더군다나 약속 장소는 바로 코앞이었는데 한순간의 날벼락에 남은 가족들의 일상은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일은 안 하시고 이때까지 평생 아빠 내줘 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밥, 진짜 양말 하나,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줬고 지금 아빠한테 아마 제일 큰 변화가 왔을 거예요. 저희 걱정 안 끼치려고 잘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은 막상 집에 가보면 아니거든요. 제 동생이 원래 결혼식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등등 하면서 미뤄지면서 결국 날짜를 엄마가 잡아놓고 애들 다 준비시켜놓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년 뒤에 잡은 결혼식이라서 저희가 사실 원래 진행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일단 진짜 너무 슬펐다. 그때 진짜 저희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나쁜지는 그 누구에게 물어도 매우 나쁘다는 명확한 답이 돌아올 텐데 사고는 왜 이렇게 끊이질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음주교통사고 모두 지난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단숨에 따라잡았습니다.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강제적인 처벌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박경찬 변호사의 말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개정을 했는데요. 이제 2023년 4월 4일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아침, 점심, 저녁 시시때때로 계속되고 새로운 법안은 쉼없이 발의되고 있는 법은 더 강화해 개정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와 처벌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경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하는 데까지 필요한 기간을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전남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첫 차량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며 누범 기간 중인 지난 3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 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원의 중형 선고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양형 기준이나
윤창호법 이후에 새롭게 설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법정형 등을 전체 살펴보게 되면 윤창호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양형 기준으로 징역형이죠. 징역형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아주 강화됐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반 시민의 이제 법감정으로 봐서는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문제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과 사고를 달리 본다. 그리고 이제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로 일으킨 그런 사고로 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면은 양형이 조금 많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사망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 유가족들은 더 큰 실망과 좌절만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규정이 강화되고 선고가 엄해졌다 해도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이에게는 여전히 용납하기 힘든 수준이겠죠. 타의에 의해 급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을 평생 짊어져야 하는 건 모두 피해자 가족들의 몫인 유가족 조희진 씨는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몰랐고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음주운전이 원래 이렇게 형량이 이 정도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음주의 전과 3번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 그런 대낮에 그것도 안전한 거리에서 했다는데 3년이라는 사실이 다들 정말 말도 안 되는 형량이잖아요. 이게 실제 고의가 있고 없고를 자꾸 따지시는데 저는 고의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실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왜 맨정신에 생각 못 하겠어요? 그럼 조심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바뀌긴 해야 돼요. 지금 음주에 대해서. 음주운전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강한,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교육을 담당하게 된 장석용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반가우실 텐데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 지금 3분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결격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이제 시험이 바로 가능하신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현장입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기본 2반 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 지부 장석용 안전교육부장의 말입니다.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법을 배우면서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 규정과 주요 사례 등을 교육받습니다. 현재 교육 제도에서는 취소자와 정지자 구분 없이 5년 내에 음주운전을 한 번 한 사람, 2번 한 사람, 3번 한 사람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1회자는 12시간, 2회자는 16시간, 3회자는 48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음주운전이 더 걱정인 이유는 바로 상습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아니 매우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재범률 40%대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니 이 무슨 쓸데없는 성실함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리는 일인데도 2번, 3번씩 음주운전 유혹에 빠져버린 이유는 대체 뭘까요? 3번째 걸렸습니다. 20년도 12월에 일을 끝나고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밥 먹는 겸해서 술을 같이 조금 곁들여서 먹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해서 운전을 해서 가다가 고가도로 밑에서 이제 음주 적발이 되었습니다. 덜컥 겁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이제 3번째 적발이었고 잘못하면은 이제 징역을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했는데 이제 습관성이 이게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2번째 걸린 겁니다. 2년 전쯤 봄이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잘 안 하던 시기였고 첫 번째 이후에 이제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1차를 하고 이제 회사 선배들이 2차로 이제 이동하는 곳에 이제 먼저 와 있다. 빨리 와라.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대리를 불렀죠 일단.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녁 9시쯤이 되면 한 1시간을 기다려도 대리가 안 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기다리다가 거리도 가깝고 해서 한 800m 정도 운전을 했어요. 근데 잠깐 가다 보니까 이제 단속이 있었던 거죠. 최근 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 교육을 받은 이가 전국적으로 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5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탓에 명확한 판별 능력 없이 운전대를 잡고 우리와 같은 차로에 있었다? 서늘하고도 무서운 현실이죠. 장석용 부장이 들려준 습관에 길들여진 어느 한 음주운전자의 사례도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과 2달 뒤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진행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음주운전에만 5번 단속된 분이었습니다. 이 교육생의 경우에는 평소에 술을 드시면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음주운전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해봤지만 자꾸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자 결국 차를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하게 끊어낸 음주운전의 습관,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시겠죠? 면허 취소자 교육생들의 다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이제 같은 회사 사람이 이제 조금 마셨다 운전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대리를 불러줬어요. 내 꼴 나지 말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대리비 10,000원에서 혹시 20,000원 정도를 술을 드시고 100번 정도 한다면 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2번째 취소가 되면서 벌금만 1,200이었고요. 잘못하면 실형도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지금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각이 되면은 벌금이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도 생길 거고 이제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고 하면은 애초에 그냥 운전대를 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음주로 또 음주운전으로 우리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로교통공단 장석용 부장과 대구 가톨릭대학교 남종훈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 소득의 상실, 간호비, 차량 수리비 등 직접적인 손실 비용과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재판 비용, 긴급 구호 및 보험회사 비용, 사고로 인해서 유발된 차량 지정체로 인한 시간과 연료 손실 등 사회 심리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많은 항목이 포함이 되는데요. 2021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5,246건으로 음주운전 사상자 비용이 약 4,95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음주로 인한 건강관리나 치료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거의 9조 원대가 넘는 비용이 음주로 인해서 뭔가 치료하고 하는 건강비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조 원대에 달하는 거에 비교하면 음주로 인한 폐해 또는 어떤 사회적 비용,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음주 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죠. 거기에 더해 주치, 만취자들 때문에 제작진이 만나본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이제 유흥가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긴급한 신고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치자가 명절 같은 때나 이제 12월 31일 같은 때에는 한 라인에 10명 이상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나 신고 주신 분들한테 좀 상황을 좀 봐달라. 우리가 신고를 빨리 조치를 끝내고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주치자들이 또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제 간혹 가다가 주치자들 중에 주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수액 같은 걸 이제 강제로 뽑거나 아니면 뭐 집에 그냥 강제로 가겠다 비틀거리면서 가겠다 뭐 이러시는 주치자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취하고 토를 많이 한 상태면 보통 탈수가 있는 증상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많이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려 해도 팔을 뿌려치거나 주먹이 먼저 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발길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희는 가까우니까 가까운 상태에서 처치하는데 바로 침 뱉어버리고 침 뱉는 사람도 많아요. 어떡하지? 술이 다 깨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다행히 흥청망청 만취로 갖가지 폐해를 낳는 술 문화에서
우리도 이젠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조로 배지한 윗기어고요. 특징적인 재료가 여기 코리앤더 씨, 여기 고수 씨앗입니다. 고수 씨앗하고 오렌지 껍데기가 들어가거든요. 이조는 세션 페일 에일인데 무엇보다 강렬한 호기심으로 들뜬 현장이었다고 하던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요거였죠. 아까 이게 14g 요거 하나 넣으시고 예. 요거 하나만 넣으시면 지금 8시 알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요즘 이렇게 자가 양조에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넣으세요. 좀 넣고 색깔이나 향이 확 변하는 게 있어요. 수제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맥주를 원래 좀 좋아하는 편이고 수제 맥주에 관심이 많아서 그 아는 선생님이 이런 수업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딸이 이거 배워봤다고 재밌다고 해보라고 했어. 기분 좋은 노후를 위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게. 특별하게 시중에 술은 많지만 내가 만드는 술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익어가기 위해서, 잘 늙어가기 위해서 배워놨어요. 취미로 좀 배우고 싶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해서 뭔가 배우고 하는 거 좋아해서. 마셔서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술이 가진 역사와 스토리를 배우고 직접 맛을 만들어 취미로 즐기는 문화. 술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거겠죠. 전문가들이 느끼기에도 이젠 주량, 술의 양이 아니라 술의 의미와 가치와 역할을 따지는 질적인 성장이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발효술교육연구원 박운석 원장과 대한칵테일주주협회 이희수 협회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술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많이 마시는 게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술 중에서 맛을 보고 내 입에 맞는 향과 맛을 골라서 한두 가지를 마시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홈술이라든지 홈텐팅 등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특히 MZ세대들이 즐겨 마시는 하이볼과 와인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기호식품이라 누구도 말릴 수 없지만 과한 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건전한 술 문화를 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정기적인 음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배우고 또 술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실 뭐 이런 건전 음주 문화 관련된 교양 과목이 꼭 필수적으로 이전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음주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사실 대두되기 때문에 10대, 20대 술을 처음 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술 없는 문화권은 없고 술과 동고동락한 인류의 역사도 길지만 무작정 술을 권하고 무한정 술을 마시는 것이 대인배의 미덕이던 시절은 이젠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야겠죠. 세계보건기구마저 적정 음주량을 권고하고 나선 만큼 많이 마셔서 잘 마시는 게 아니라 알맞게 마셔야 잘 마시는 게 바로 술입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예를 들면은 오 신이시여 인간들은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가려는 적들을 그들 입안에 부어넣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신을 빼앗는 것인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입에 들어붙고 있다고 했어요. 먹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란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은 그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모든 병은 금지에서 비롯된다. 근데 금지는 미신에서 유래했을 뿐이다. 술을 금기하거나 이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술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잡아먹히느냐는 우리 모두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처음 마실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되며
그 이상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해지게 된다는 탈무드의 경고. 여전히 유효하죠. 오랜 시간 술은 우리에게 소통과 결속, 휴식과 편안함을 주며 약주로까지 칭송을 받아왔습니다만 그 한 잔의 술이 진정한 약주가 될지 독주가 될지 또 위로가 될지 위험이 될지는 순전히 술잔을 기울이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술 먹죠. 사실 이게 본인이 재량껏 마셔야죠. 이게 자기 몸도 컨트롤 못하고 마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별로인 것 같아요.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해 엄정한 법적 책임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술에 관대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신념을 이제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술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과 그 같이 먹는 사람과 즐기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일 때문에 술을 먹었더라도 그 뒤에 행해지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술을 마신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걸 깨닫고 안전화된 그런 사회에서 술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TVN 대구교통방송 개국 2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술푼 대한민국. 지금까지 기획 최병윤, 연출 박서영, 김수현, 작가 정희경, 목소리 연기 성민호, 조영근, 황현아, 내레이션 정영석, 제작의 TVN 대구교통방송이었습니다.